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다우는 2.66% 상승, S&P 500은 2.59% 상승, 나스닥은 2.27% 상승, 원달러 환율은 마이너스 0.51% 하락, 빅스 지수는 마이너스 4.81% 하락,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2.24% 상승, 2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2.12% 하락, 10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4.19% 하락, 30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2.28% 하락을 했습니다. 먼저 특징적인 주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슬라는 3분기 전문가들이 예상한 수치보다 적은 34만 3천 대의 차량을 공급한다라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펠로톤은 미국 힐튼 브랜드 호텔에 5,400여 곳에 자전거를 투입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펠로톤은 턴어라운드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지난주 자전거, 트레드밀 및 기타 하드웨어가 딕스 스포츠 용품 판매소에 판매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펠로톤은 7.7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회사 박스는 모건 스탠리가 목표 가격을 상향했는데요. 금요일날 종가보다 39% 급등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탄탄한 매크로 포지셔닝, 강력한 실행력, 그리고 보다 유리한 경쟁 상황을 이유로 목표 가격을 상향했다라고 발표하면서 9.1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에너지 주식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유가가 급등하면서 마라톤 오일이 10.58%, APA가 9.1%, 대분에너지가 8.65%, 할리버튼이 7.15%, 코로코필립스가 7.46% 상승을 했습니다. 먼저 이날 경제지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9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 PMI 지수는 52로 지난달 51.5와 예상치 51.8을 상회했습니다. 다만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이 집계하는 9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 PMI는 50.9로 지난달 52.8과 예상치 52.2를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50 이상을 유지하면서 확장 국면을 유지했습니다.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영국의 대규모 감세안 중에 소득세 최고세율을 폐지한다라는 발표였습니다. 커지 콰탱 영국 재무부 장관은 소득세 최고세율 45% 철폐를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기업 지원과 저소득층 세부담 감면 등 우리의 성장 계획은 더 번영하는 경제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었다라면서도 45% 세율 폐지는 영국이 당면한 도전에 대처하는 우리의 최우선 임무에서 방해가 된 것은 분명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표로 인해 파운드 달러 환율은 1.13달러 수준까지 올라 지난 26일 1.03달러 수준까지 하락한 데 비해서 크게 올라 파운드가 올라가고 달러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또한 10년물 미국채 역시 지난주 4%를 돌파한 데 비해 3.645%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시장이 영국의 소식으로 상승세를 탔으나 연준 의원의 긴축 발언은 이어졌는데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긴축 정책이 수요를 진정시키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기 시작했지만 연준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경제가 이미 수요 둔화를 위한 연준의 노력의 효과를 보고 있다라면서도 물가 압력이 미국 경제 전체에 퍼져 있어서 인플레이션을 연준 목표치인 2%로 낮추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시장에서는 또 부정적인 소식이 나왔는데요. 시티그룹이 올해 말 S&P 500 지수 목표치를 4,000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전에 제시했던 목표치 4,200보다 하향된 수치인데요.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져서 주식시장이 먹구름을 들이울 것이다 라고 언급하면서 내년 말 목표치는 3,900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 CFRA의 샘 스토벌 투자 전략가는 시장이 얼마나 과매도 상태였는지를 생각하면 놀라지 않은 상승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9월에 9%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ISM이 예상보다 더 약했고 건설 지출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은 이제
연준이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면서 결과적으로 금리가 내려가고 달러가 하락하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이러한 요소가 이날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장의 안정세를 보이면서 대다수의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은은 9.04% 상승, XAG USD, 즉 은현물 미국 달러는 8.8% 상승, 가솔린은 6.23% 상승을 했습니다. 패드워치에 의하면 연준이 11월 금리를 50bp 인상할 확률은 41.4%, 75bp 인상할 확률은 58.6%로 내다봤습니다. 11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4.14달러 오른 배럴당 83.63달러, 5.2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 상승률은 지난 5월 11일 이후 최대치였습니다. 유가가 상승한 이유는 오펙 플러스가 오는 5일 열리는 회의에서 100만 배럴 이상 감산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 9월 5일 10만 배럴 줄이는 수치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규모입니다. SIA 웰스 매니지먼트 콜린 시에진스키 수석시장 전략가는 세계 경기 침체로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오펙 플러스가 시장을 떠받치기 위해서 100만 배럴 이상의 감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말 언론 보도에 유가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촉발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유 전문가들은 세계 경기 둔화가 우려되는 만큼 이날 랠리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하반기 경기 침체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 속에서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으며 중국과 유럽의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국내 증시는 영국의 소득세 최고세율 폐지로 인해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최근 시장을 크게 하락시켰던 요인이 되었던 부분이 영국의 감세 조치로 인한 달러의 강세였는데, 이로 인한 부분이 해소되면서 시장의 안정이 찾아왔듯이 국내 시장에서도 안정감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전히 1,400원대에 있는 환율과 스물스물 올라오려는 원유 가격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또한 원유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고 지난주 워런 버핏이 원유주들을 하락했을 때 추가 매수를 한 부분을 보며 버핏은 원유가 상승하는데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상하는 바 앞으로 원유 가격이 더 오르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또한 오펙 플러스의 감산이 예상대로 크게 100만 배럴 감산이 된다라고 하면 유가를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경우 국내 시장에 부정적인 소식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때문에 10월 5일 수요일에 있을 오펙 회의에 대해서도 잘 추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이번 주 이벤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지표 발표입니다. 고용보고서의 경우 비농업 부분은 지난달 31만 5천보다 적은 25만으로 예상이 되고, 민간 비농업 역시 지난달 30만 8천보다 적은 27만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일 예상치를 상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국 경제가 아직은 탄탄하다라는 내용으로 연준이 더 강력한 이야기를 꺼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이슈에 대해서도 잘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번 주 연준 의원들의 연설이 내리 준비가 되어 있고, 역시 예상 내 범주, 즉 인플레이션이 아직 꺾이지 않고 있고 연준은 더 공격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내용이 예상되는 바이기 때문에 해당 범주 내 이야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영국의 이슈로 인해 당분간은 큰 여파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도 성투하시고요.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